자, 그럼 지금부터 원격 저장소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자, 원격 저장소는 여러분이 직접 구축하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제 직접 구축하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고 그걸 잘 유지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이 원격 저장소를 제공해주는 여러가지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소개해드릴 서비스는 가장 유명한 GitHub라고 하는 서비스입니다. 자, 이 서비스는 원격 저장소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오픈소스의 경우에는 원격 저장소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GitHub라는 사이트를 아시는 분이 많을 건데 이 사이트는 말하자면 오픈소스 프로젝트들의 일종의 그 작업장 또는 아지트 이런 느낌의 서비스로 현재 애용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하나의 서비스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 개발 문화 전체에서 차지하는 어떤 영향력이 상당히 큰 그런 서비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GitHub이라는 서비스는 이 Git 또는 원격 저장소 이런 주제와는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자주 찾아와서 뭐가 있는지 여기서 뭘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서비스에 대해서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여러분이 자신의 프로젝트를 GitHub에 올리는 것도 좋지만 이미 올라가 있는 GitHub에 있는 여러가지 그 오픈소스들을 여러분이 사용할 수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프로젝트를 올리는 것은 이후에 보고요. 일단은 이미 존재하는 프로젝트를 여러분의 그 컴퓨터로 끌고 와서 소스를 볼 수 있고 또 수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GitHub이라는 사이트에 가셔서 git이라고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git이라고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요거를 클릭하시면 혹은 이렇게 주소를 직접 입력하셔도 돼요. 주소가 어렵지 않으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git이라고 하는 이 오픈소스 프로젝트의 저장소를 보고 계신 겁니다. 원격 저장소를 보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GitHub에 올라와 있는 Git의 원격 저장소의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우선 여기 보시면은 처음에 보이는 이 화면은 이 프로젝트의 소스 코드를 여러분이 온라인으로 볼 수 있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운로드 받지 않고 자신의 컴퓨터에 있지 않고도 이 소스 코드를 다른 사람에게 공유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장점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 commit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 프로젝트가 현재 45,934번의 커밋으로 여기까지 왔다 라는 뜻이죠. 굉장히 프로젝트 규모가 큰 겁니다. 그리고 5 branches라는 것은 이 프로젝트가 5개의 브랜치로 구분되어 있다라는 것이고 여기 보시면 마스터가 메인일 것이고 뭐 to-do, 뭐 해야 될 일들을 모아놓은 거겠죠. 뭐 next, pu, 뭐 maint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git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는 이런 식으로 브랜치를 나눠서 하고 있다 라는 것도 여러분이 참고 삼아 볼만한 부분이겠죠. 자, 다시 백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76 contributors는 이 프로젝트에 접근해서 소스 코드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1076명이란 뜻이고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가 보시면 프로젝트에 대한 여러가지 소개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보시면 이 프로젝트를 몇 명이 지켜보고 있는지 몇 명이 좋아요를 했는지 그리고 여기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포크라고 되어 있는 거. 이 포크라고 하는 것은 이거 뭐 포크 우리 밥 먹을 때 쓰는 이게 포크죠. 그 포크처럼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그 그림을 보시면 포크처럼 생겼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 이렇게 흘러가는 거는 요건 이제 브랜치라는 뜻이에요. 그죠? 또는 복제라는 뜻인데 여러분이 포크 버튼을 누르면 놀랍게도
이 프로젝트가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여기 있는 컨트리뷰터에 속하지 않아도 이 프로젝트를 마음대로 수정할 수 있게 돼요. 하지만 이 git이라고 하는 현재 보고 계신 이 계정의 소스 코드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것이 된, 여러분의 것으로 복제된 소스 코드를 마음대로 수정해서 여러분이 이 라이센스에 따라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제가 생각하기에 개발자 문화의 굉장히 중요한 측면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포크를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일단 로그인을 해야 되거든요. 로그인을 먼저 하겠습니다. 자, 로그인을 했고요. 제가 포크를 누르면 여기 있는 주소가 어떻게 바뀌는지 보세요. 자, 포크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있어요. 여러분은 아직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포크는 그냥 제가 어떻게 하는지 구경만 하시면 돼요. 자, 제가 이렇게 포크를 했더니 주소가 어떻게 돼요? 이고잉이라는 사용자의 git이라는 프로젝트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프로젝트는 git에서 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포크를 하면 여러분들 마음대로 소스 코드를 수정할 수 있는 자유가 생기죠. 그리고 이 git이라고 하는 오리지널 프로젝트는 여기 보시면 여기 뭐라고 되어 있나요? 9248이라고 되어 있는데 9248이라고 하는 저 숫자는 이 프로젝트를 복제간 새로운 프로젝트가 9248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래머들의 세계에는 상당히 좀 독특한 미래지향적인 면이 있어서 이 포크라고 하는 이 숫자는 프로그래머 세계에서는 말하자면 자신에 대한 평판을 의미합니다. 자기가 만든 프로젝트가 여기 있는 이 포크 숫자가 높다라면 그 사람은 굉장히 영향력 있는 오픈소스를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프로그래머들은 자신이 만든 프로젝트를 다른 사람이 포크해 가기를 기대하고 그걸 더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개발자들의 문화, 오픈소스라든지 이러한 문화들이 이 개발자라고 하는 직업인들의 어떤 특이함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이런 생산 수단이 개발자들을 좀 더 개방적인, 좀 더 열린 이 생산 방식으로 유도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개발자들은 보다 열려있는 문화를 갖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프로그래밍이 아닌 다른 분야도 이 프로그래밍이 이미 걸어갔던 이러한 흐름을 많은 부분 따라오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클론과 다운로드에서 클론 with https라고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시고요. 이 주소를 카피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여러분의 컴퓨터에 적당한 디렉토리로 이동을 할게요. 자, 저는 이 디렉토리에 git.sic라는 디렉토리를 만들고 그것에 그 코드를 넣겠습니다. 자, 우선 git 클론. 지금까지 우리는 저장소를 새로 만들 때 뭘 썼어요? init을 썼는데 이번에는 클론을 쓸 겁니다. 클론, 복제라는 뜻이죠. 그리고 복제하려고 하는 프로젝트의 원격 저장소의 주소 이렇게 적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git.src라고 하고 엔터를 치시면 cloning into git.src라고 나오죠. 즉 src 디렉토리에다가 클로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지금 다운로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비밀번호나 GitHub에 로그인하거나 그런 것들은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러한 작업이 필요할 때까지는 로그인을 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자, 이렇게 해서 모든 다운로드가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ls-al로 디렉토리를 확인해 보니까 git.sic라는 디렉토리가 있습니다. 자, 저기로 들어가 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많은 파일들이 있어요. 바로 요것이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git의 소스 코드입니다. 엄청 많죠? 엄청 복잡해요.
이걸 여러분이 직접 분석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git의 로그를 한번 볼까요? git 로그 그럼 이렇게 나오죠. 그럼 엄청나게 많은 커밋들이 있는데 우리 git의 첫 번째 커밋이 무엇인지 한번 가볼까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git log reverse라고 하면 거꾸로 로그를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있는 요 283C로 시작하는 저 커밋이 바로 git의 첫 번째 커밋. 정말 이 프로그래밍의 세계에서 역사적 커밋입니다. 누가 커밋했나요? 리눅스 토르바츠. 즉 리눅스를 만드신 분이 이 리눅스를 만들다 보니까 리눅스의 소스 코드가 너무너무나 복잡한데 그걸 잘 관리하기 위한 버전 관리 시스템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만든 프로젝트가 바로 git입니다. 그래서 이 git의 첫 번째 커밋에는 Initial Revision of Git, the Information Manager from Hell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지옥에서 온 정보 관리 시스템의 첫 번째 리비전, 첫 번째 버전이다 라는 뜻이죠. 우리 수업의 제목이 지옥에서 온 Git인 이유는 바로 저기 있는 저 헬과 같은 의미입니다. 물론 저 헬을 어떤 의미로 쓰셨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전 저대로 추정해서 왜 Git이 지옥에서 왔을까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이 첫 번째 소스 코드가 궁금하다면 여기 있는 요 commit id를 카피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q 하고 나가서 git check out 그리고 그 commit id를 적습니다. 그리고 엔터를 치면 뭐가 복잡하게 나오는데 방금 우리가 입력했던 요 commit id의 이름이 이렇게 바뀌었죠. 아까는 마스터 브랜치였는데 지금은 브랜치가 바로 그 커밋이 된 겁니다. 자, 그리고 git 로그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거밖에 없어요. 그 이후에 있었던 것들은 삭제된 것이 아니라 안 보이게 된 거죠. 즉, 저 commit id로 우리가 브랜치 체크하듯이 체크 아웃한 겁니다. 자, 그리고 소스 코드를 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몇 개 되지 않아요. 분석할 만한 규모입니다. 그래서 git의 첫 번째 모습, git의 원형의 모습은 이 정도의 소스 코드로 이루어져 있다 라는 것도 재밌는 사실이죠. 제가 이 수업은 우리가 원격 저장소를 사용하는 기본적인 방법 중에서 오픈소스, 이미 누군가가 만든 것을 자신의 컴퓨터로 끌고 오는 방법에 대한 수업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더 깊게 나가진 않지만 제가 원리 수업에서 어딘가에서는 git의 첫 번째 커밋에 해당되는 바로 이 git의 원형, 고대 git이 어떻게 동작했고 어떠한 코드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분석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그걸 보면 오늘날 6만 개의 커밋으로 인해서 복잡해진 이 git의 복잡성이 아니라 git의 가장 초창기의 모습, 하지만 본질은 다 갖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더 빠르고 덜 고통스럽게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좀 관심 있는 분들은 git의 원리 수업도 좀 관심을 좀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딘가에 있는 원격 저장소의 내용을 원격 저장소를 자신의 로컬 저장소로 가져오고 싶다면 어떤 명령을 쓰면 되나요? git help를 해볼게요. git이라고만 쳐보면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init 클론이 있는데 그 중에서 클론을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git 클론 이라고 하고 여기 있는 요 주소를 입력한 다음에 여러분이 이 저장소를 저장하고 싶은 디렉토리를 지정하시면 바로 그 디렉토리가 복제된 저장소, 이 컴퓨터를 쓰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저의 로컬 저장소가 GitHub에 있는 원격 저장소를 원격 저장소에서 복제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